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인상된 보험이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입원비입니다. 최근 한 5년 정도에 입원비 일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만큼 입원 환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든 짧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노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줘야 되는데 다들 바쁘고 살기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여유롭게 내 병간호를 해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적인 인력으로 나의 병을 같이 케어해줄 만한 이런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간병인 지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한번 가입하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간병비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진단비를 준다거나 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일시금에 진단비를 주는 것들은 비용을 주는,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간병비라고 합니다. 비용이죠, 비용. 그리고 이건 좀 보험료가 비싸죠.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가입해야지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간병비에 대한 보험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간병인 보험입니다. 즉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내가 입원했었을 경우에 내 가족 대신 또 누군가가 나를 좀 케어해줘야 되는데 혼자 거동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건강하거나 아픈 사람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각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는데요. 나홀로 가구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싱도 있을 수 있고요. 나홀로 사는 노인들 많고요. 그리고 의지할 데 없이 그냥 단독으로 혼자 사는 이런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요. 가족 중에 간병할 사람이 없다라고 60%가 64% 정도가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간병해 줄 만한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 특히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면 좀 준비하면 좋겠죠. 보통 사람들이요.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입원했었을 경우에 내가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대 정도 이하가 약 85%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내가 한 달 벌어서 건건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간병비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2019년 월 평균 간병 비용 통계를 봤더니요. 28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나는 200만 원을 버는데 간병인을 쓰게 되면 28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돈 200만 원 버는 거 포기하고 간병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그래서 실직 간병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인내 한계를 느껴서 살인하게 되는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비극이 도래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돼도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짐이 되기 싫으니 나는 그냥 자살한다라는 이런 슬픈 현실까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요. 간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병인을 어떨 때 사용할까요? 보통 우리가요. 암뿐만 아니고 뇌졸중 같은 경우 좀 장기 치료를 요하게 되죠. 그리고 중대질환이나 오래도록 입원해야 되는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 누군가가 수시로 24시간 케어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수술을 했을 때 고동하기 어렵거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필요할 거고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도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아프면 마저 그만두고 병간을 하게 되면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간병인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절 환자 등이나 직업적으로 내가 좀 위험직에 있어서 입원할 확률이 높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입원하게 되면 반드시 간병인을 통해서 케어를 받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료비뿐만 아니고 수술비, 생활비, 간병비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간병비 과연 얼마나 들까요? 간병인당 환자 수를 보니까요. 급성질환 같은 경우요. 네. 급성일 경우에는 수시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1대1 케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하루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월 평균 약 300만 원 전후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요. 한 명당 개인 그 간병인이 4명에서 6명 정도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 4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간병비로만 사용되는 비용을 이렇게 둔다면 병원비 따로 있을 거고요.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특히 공동간병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간병인 일당이 오르고 있는데 즉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원비가 상승하는 요즘 입원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또 입원을 할 때 간병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이런 빈도수에 맞게 간병인 사용료도 올라간다는 거죠. 최근 2012년부터 보시게 되면요. 8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요. 10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최근 2020년 현재까지는요. 약 12만 1,000원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간병인을 하루 사용했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10만 원을 웃돈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뭐 하루 이틀 같으면 모르겠지만 약간 병이 길어지거나 입원 일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간병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합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통합 간병 서비스와 공동 간병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현재요. 상급 종합병원 42개와 종합병원 216개 그리고 개인 일반 병원 235개 총 현재 통합 간병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원이요 493개. 앞으로도 국가에서 점차 늘려간다고 하죠. 그만큼 간병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 간병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입원하는 환자 수는 많고요. 아직 병실 수도 부족하고 간병인을 사용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급여가 됐든 비급여가 됐든 의료보험 적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내가 가입하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간병보험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병인 지원보험은요. 딱 3군데만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 3군데만 있기 때문에 3군데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3군데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장의 범위 정도는 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개인 간병은 물론이지만 공동 간병이 있고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공동 간병이라는 것은요. 간병인 한 명이 서너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요. 비급여입니다. 즉 제가 표현을 내 돈으로 완전히 내야 되니까 완전 돈 이렇게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생돈이죠, 생돈.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간병인을 불러서 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요. 한도 내에서 내가 사용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는 우리가 입원비처럼 급여 항목인데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대 한 30, 1대 40 이렇게 많은 전문 인력들이 동시에 많은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그 진료비 영수증에 보면은요. 급여 항목이라고 찍혀서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이 부분까지도 다시 돌려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간병, 통합간병 서비스까지 돌려받는데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회사가 되고 어떤 회사가 안 되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똑똑하게 판단해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병인 지원보험이요. 첫째,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납입할 때 장기간병 요양보험도 같이 납입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혜택을 분명히 받지만 개인 부담은 불가피하다. 즉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본인 몫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급여에서는 내 부담이 20%고요. 내가 집으로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할 때도 15%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비급여는요. 100% 본인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들어서 소득도 없는데 내가 노후에 연금 쓰려고 마련한 돈을 다 여기다 쏟아부을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자녀에게 손을 벌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공단 부담금뿐만 아니고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까지도 전부 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간병인 지원 일당보험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정말로 그러면 공동간병이나 통합간병에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죠. 자, 공동간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분 사례 같은 경우는요. 발목 골절로요. 15일 이용했습니다. 자, 약관을 보시게 되면요. 세 군데 회사에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입원비 일당으로 1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입원하신 분이 간병인 지원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공동간병인이나 이런 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회사에 가입했다 그러면요.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약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동간병인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약관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 상급 병원 간호사가 1:7, 조무사가 1:30, 약 전문 인력이 약 1:40 정도 돼서 이분들이 케어를 해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요. 급여 부분에서요. 일부 본인 부담도 있지만 본인 부담액이 25만 8천 원이 발생을 했고, 이거는 병원비 영수증을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해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개인 간병인을 썼다 그러면 하루에 뭐 10만 원 또는 12만 원씩 보험사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저는 무료로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병원 사정상 공동간병인을 쓴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이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합해서 전부 다 본인 부담 금액과 공단 부담액 전부를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요, 상해와 질병 두 가지로 나눠 있어서요. 입원비를 각각 10,000원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 하루당 얼마를 보험사에서 알아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나는 간병인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그냥 입원 일당으로 입원 일수만큼 10,000원씩 받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공동간병인이나 통합간병 이런 경우 간병인 지원비가 아니고요. 바로 일당으로 지원받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보험료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평생도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간병인을 보내준다는데 보험료 얼마일까요? 저렴하죠. 10,000원대부터입니다. 최저보험료 10,000원인데요. 실제로 40세부터 물론 제가 15세부터 65세까지 표기했지만요. 0세부터 가능합니다. 80세까지 가능하고요. 회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입원했었을 때 부모가 케어를 못하게 됐었을 경우에 간병인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40세 기준으로요. 표준체 같은 경우 보면요. 9,000원, 여성은 11,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50세도요. 10,000원에서 20,000원, 60세요. 10,000원에서 20,000원대이십니다. 굉장히 저렴한데 단 이거는 표준체 기준이고요.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고 수시로 입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생겼고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복합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유병자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3만 원부터 하고요. 16,000원 실제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최저 보험료 3만 원에서 나머지는 적립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60세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하셔서 가족에게 피해를 좀 주지 않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부터 80세인데요. 사실 0세부터도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건강차는 65세까지 또는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유병자는 80세까지, 아프신 분들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48시간 내에
최대 180일 1대1 간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말씀이고요. 하루에 12만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고스란히 나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사가 알아서 간병인을 불러주고 다 챙겨준다는 사실. 나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고 전화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할 때 가입해야지요. 1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2만 원대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렴한 때, 내가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